미국 재무부가 어제 반기 환율 보고서를 공개하고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지난해 8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지 5개월 만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을 이틀 앞두고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한국은 이번에도 관찰 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해제한 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지난해 8월에 이제 결정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난해 이제 그러니까 소위 환율 조작국을 결정하기 위한 하나 기준이 있어요. 세 가지가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제 이 흑자 규모가 200억 달러 이상. 네. 그리고 경상수지 이제 GDP 대비 뭐 3% 이상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외환시장 개입 정도요. 근데 사실 지난해 이제 그러니까 상반기에 나온 보고서가 5월 달에 나왔었는데 네. 당시에 중국이 위반한 것은 하나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환율 조작국의 규정에 걸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지난해 8월 달 접어들면서 네. 위안화 가치가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합니다. 소위 그 당시 이제 파치라는 말이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해제되고 그랬었는데 파치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포치라고요. 중국말로요. 이게 그러니까는 7이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이제 돌파됐다 네. 해가지고 1달러당 7위안이 그러니까 돌파됐다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포치라는 말이 이제 유행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은 미국의 대중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의 효과가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직격탄을 알린 거죠.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는 사실 어저께 이제 그러니까 이제 환율 보고서 또 나왔잖아요. 네. 나왔는데도 여전히 세 개 중에서 한 개뿐이 위반이 안 됐어요. 중국 같은 경우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 입장 속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환율 조작국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입장이고요. 특히 외환시장 개입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그러니까는 외환시장 개입을 한 흔적이 더 적은 걸로 나오고 이렇게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미국 입장 속에서는 사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강요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런 형편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제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협상에서 보게 되면 정확하게 주고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이제 그러니까 금융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데 속에서 보다도 이제 그러니까 장애가 되는 환경들, 그러니까 금융시장이라든가 외환시장 구조 개혁을 일단 어쨌든 간에 약속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거하고 이제 주고받은 걸로 이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예.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다 예. 이같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렇다고 예. 한다면 예.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 발 양보를 했다, 선물을 줬다 이것도 맞지 않는 얘기겠군요. 정확하게 저는 네.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농산물을 2년에 걸쳐서 320억 달러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구매해 주기로 했잖아요. 네. 중국에서요. 근데 이제 미국의 셈법으로 볼 때는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이제 그러니까 관세 이제 그러니까 인하 이제 1,600억 달러에 대해서 추가 관세 이제 15% 매기기로 이제 예정돼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보류되면서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관세 부과됐던 거 1,200억 달러에 대해서 15% 부과하던 것을 7.5% 줄였단 말이에요. 요 관세 인하 효과를 정확히 계산해 보면요. 330억 달러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320억 달러, 330억 달러 서로 주고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정확하게 동계산으로 이게 그러니까 1단계 이제 합의를 한 것이고 나머지 이제 핵심적인 과제들, 지적재산권이라든가 기술 이전 강요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보조금 지급 이런 것들은 뭐 노력한다는 이런 식으로 일단은 그리고 이제 그걸 지켜보겠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2, 3단계 이제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해서 협상으로 이제 남겨둔 것이죠. 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그리고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뭐 이들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앞으로 2년 동안 중국이 2천억 달러, 뭐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230조 8,4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미국산 제품을 구입하기로 약속했다. 뭐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뭐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얘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 그러니까 2018년 대비해 가지고요. 중국에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수출이 한 22% 이상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래서 원상 회복시키면은 네. 그 정도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정상화되면은 소위 말해서 교역 관계가 정상화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정도 효과가 발휘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국과 미국의 1단계 무역 협정 네. 체결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진행이 됩니다. 참 우여곡절이 많았고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일단은 뭐 우리 경제도 그렇고 글로벌 경제 청신호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올해는 적어도 이제 불확실성을 네. 저는 이제 제거시켜줬다고 봅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러니까 구조적인 어쨌든 간에 합의는 남아있지만 과제로 남아있지만은 올해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대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러니까 자기 지지자들한테 선물을 줘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중국도 굉장히 지금 보게 되면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미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무역 적자도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를 이룬 상태고요. 흑자 규모도요. 수출도 아까 얘기했듯이 22%나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굉장히 어려움이 지금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서로가 시간을 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올 1년은 어쨌든 간에 적어도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전쟁을 일단 잠깐 이제 그러니까 유보하는 정전 상태가 이제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올 1년은 적어도 글로벌 경제에 그러니까는 가장 커다란 불확실성이 좀 제거됐다는 측면 속에서 우리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공산품이 네. 공산품을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2천억 달러에 해당되지 물론 거기 서비스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에너지나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공산품 규모가 한 750억에서 한 800억 달러 그러니까 더 구매해 주기로 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이 되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중국에다 수출할 수 있는 거하고 많이 관련돼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국 수출이 굉장히 크게 감소를 했었거든요. 지난해요. 그런 부분에 조금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처음 환율 얘기로 좀 돌아가 보면요. 네. 중국은 환율 조작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율 관찰 대상국이죠. 예. 이 지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난해 사실 상반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2018년까지는 세 개 조건 중에서 두 개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 위반 사항에 걸렸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역 흑자 규모 200억 달러 넘는 거하고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또 3% 넘는 거 GDP 대비 이게 넘어섰는데 지난해 5월 달에 발표된 거에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는 그 무역 흑자 규모가 200억 달러 밑으로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하나만 이제 경상수지 흑자 규모만 이제 소위 말해서 위반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한 번만 더 만약에 우리가 적용되게 되면은 관찰 대상국에서 사실 우리가 면제가 되는 거였었어요. 근데 이번에 아쉽게도 무역 흑자 규모가 대미 무역 흑자가 203억 달러로 한 3억 달러가 조금 초과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다음에 경상수지 흑자는 여전히 그러니까는 4% 이상을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가 이제 그러니까 여전히 위반으로 이제 미국 기준에서 위반이 되다 보니까는 관찰 대상국으로 지금 지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우리 정부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경제가 어렵고 뭐 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환율에 조금 손을 대고 싶은 생각들은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 같은 경우는 외환위기에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는 환율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환율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은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할 수가 없고 그러면 외환 보유고를 축적할 수가 없거든요. 외환 보유가 줄어들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외환위기에 대한 어떤 하나의 이 트라우마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불안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외환 시장도 굉장히 불안정성을 띠게 됩니다. 환율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요. 그런 점에서 이건 신흥국이 갖고 있는 어쨌든 간에 소위 말해서 환율 주권의 문제인 것이고요. 근데 미국 입장 속에서는 자기들이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는 자기들의 통화 정책에 굉장히 이것이 소위 통화 정책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해가지고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지금 보게 되면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내년 후반기 정도에는 무역 흑자가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을 그러니까 유지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속되기가요. 그렇다면 경상수지 흑자 정도는 유지를 하면서 관찰 대상국에서 벗어난다면은 근데 관찰 대상국에서 벗어나더라도요. 중국의 경우를 우리가 경험했듯이 미국은 자기 기준에 따라서 그냥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없으면은 금융에 있어서 그러니까 돈을 벌어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결국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이 환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살펴보죠. 미국과 중국의 얘기로 돌아가서요. 미중 1단계 무역 합의가 내일 이루어지게 되고 곧바로 2단계 합의를 위한 대화도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될까요? 아무래도 가장 커다란 것은 이제 뭐 미국 기업들 기술 이전 강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보호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산업 보조금 이제 주는 거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 사실 지난해 5월달에 그 합의됐다고 이렇게 트럼프가 이제 트윗에서 날리고 이제 그랬다 하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에 안 된 것이 법으로 명문화하라는 걸 요구했었어요. 근데 중국 입장 속에서는 그건 주권 문제다. 법을 그러니까는 미국이 요구에 의해서 그러니까 명문화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더 근본적으로는 중국이 자국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업 정책이라고 저는 자기들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진국들이 과거에 그랬듯이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타협되기가 구조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게 되면은 만약에 트럼프 정권이 2기가 접어들게 되면 다시 또 한바탕 회오리가 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회오리가 가능하면 없어야 될 텐데 맞습니다. 말이죠. 걱정이 됩니다. 네, 지켜보죠. 지금까지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